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다. 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어제 기사 내용으로 봤어도 조금 이상했던 게 네. 뭐 단순하게 뭐 대통령 이웃집에 산다고 해서 과연 대통령이 그냥 부탁을 할 리도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사실은 완전히 틀린 내용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골프라든지 이것도 전혀 치지도 않는데 골프를 뭐 네. 부부간에 뭐 잘 되면 뭐 치자는 등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은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뭐 과장되고 부풀려졌다. 전혀 팩트가 아닌 내용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 측에서도 강하게 좀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뭐 내용을 떠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그 대통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야 간의 협치라든지 국정 안정에 어떤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고 해서 좀 만나셔야 된다 해서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서 이제 이재명 대표 직접 전화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정무수석과 천준호 비서실장을 통해서 의제 조율을 해서 의제도 사실은 뭐 거부권에 대해서 무조건 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또 두 분이 또 결단으로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또 만남의 큰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크게 희석이 되는 그래서 이 두 분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과시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두 분의 어떤 영수회담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희석화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두 분 중에서 본다면 결국은 저는 임 교수 측이 먼저 좀 제안 내지는 뭐 하지 않았을까 하는 드는 게 결국은 이 그 공개되는 걸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저희 지지층으로부터 좀 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은 함성덕 그 교수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정도의 어떤 그 파장이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참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데 뭐 총리 추천권이라든지 특히 뭐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불편하거나 뭐 대권 어떤 그 경쟁 상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비서실장은 국회의 어떤 동의 여부도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사항인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런 어떤 인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사항이 대통령이 하실 리도 없으니와 설사 이런 어떤 이야기를 언론에서 한다면 대통령에게 엄청난 타격이 갔을 거는 뭐 조금이라도 뭐 그 상식 있는 분이면 아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좀 나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고의가 있지 않느냐. 고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저는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대련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이준석 지금 당선자가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그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하고 갈등도 있을 때 약속 대련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약속 대련이 아닌 게 이제 판명이 났었죠. 저는 이원석 총장이 그 발표한 그대로 본인이 어떤 임기 전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쨌든 그 마무리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뜻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뭐 그 여러 가지 그 뭐 의미가 또 이야기는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가까이 탈탈 털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제 검찰이 다시 이제 수사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국민적인 좀 의혹이 조금 그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하겠다. 그 해서 국민적 의혹을 어쨌든 뭐 명쾌하게 어떤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 어떤 본인의 어떤 검찰총장 어떤 말미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래 보여집니다. 원래 그 총선 전에는 선거에 민감한 것을 새롭게 이제 수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어떤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총선 이전에 이원석 총장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좀 선언하기는 수사를 개시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었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너무 지금 모든 것을 이제 특검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헌법이 정하는 어떤 상권 분립, 권력 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부에서 있던 그런 어떤 권한이 이런 어떤 경찰, 검찰 어떤 그런 수사권인데 이런 어떤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봉쇄 내지는 붕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무차별적인 특검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국 그리고 이화영 어떤 사건까지 지금 특검을 하겠다고 지금 들고 나오고 있죠. 이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맞불 차원에서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굳이 또 따지고 본다면 김정수 교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옷이라든지 해외 출장 갈 때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이슈 내지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또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주장을 일면 좀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사안을 모조리 다 특검으로 하자 이런 것이 설사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 전국을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 여당까지 이렇게 특검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맞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박수현 우리 의원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민주당에서 좀 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사를 안 할 때는 또 수사를 안 한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제 어떤 특검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정부나 검찰에서 뭐 어떤 행동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를 네. 자꾸 이제 이상한 시각으로 음모론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자체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그래도 좀 국민들이 정치를 좀 신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렇게 그 사정기관 장악 내지는 통제를 이야기하셨던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출신 아닌가요?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인데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공약에 이제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가지고 없앴는데 사실은 어떤 민심 청취 내지는 여러 가지 좀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만들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것도 이제 영수회담에서 좀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김대중 대통령 DJ 예를 들면서 좀 더 많이 이제 국민이 실질적으로 바라고 소통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좀 챙기겠다 그런 것을 좀 하려는 좀 대통령의 좀 의지가 담긴 대통령실의 좀 조직 개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참 민주당 상황이 그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특이한 게 통상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최다선 내지는 또 최다선이 뭐 이렇게 몇 분이 계시면 이제 연장자 순으로 되는 게 국회에 이제 관례인데 이번에는 국회의장은 치열하고 원래 치열해야 될 원내대표는 그냥 합의 추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원내대표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국회의원들이 사실 질 안 좋은 유권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속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굉장히 치열하죠. 그런데 원내대표는 그냥 원대로 해달라는 박찬대 의원이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이 치열한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좀 우려를 표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나서는 이제 민주당 지금 의원들께서 다들 이제 중진이신데 하나같이 김진표 의장을 비판하면서 중립을 안 지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당적을 이탈할 정도로 한 당의 어떤 의원을 넘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가의전설 2위 아닙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의 어떤 그런 뜻을 최대한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하나의 큰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김진표 의장을 막 비판하면서 중립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는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랑아가 돼가지고 이전에 없던 민주당이 돼버렸죠. 완전히 비명은 다 행사를 하고 또 당대표도 아마 또 연임을 할 것 같고 모든 국회의 어떤 그 당직, 뭐 원내대표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장에까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낙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온다는 게 민주당을 넘어서 22대 국회의 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해외 출장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쌓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연금이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임의 가입 제도로 시작했다가 이제 DJ 정부 때 이제 의무 가입 제도로 시작됐는데 지금
굉장히 그 저출생으로 인해서 연금 고갈이 지금 계속 좀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보험 요율로 해서 내는 것은 이제 소득의 한 9% 그리고 소득 대체로 해서 받는 것이 지금 현재 40%인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연금 특위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은 일단은 내는 것, 즉 보험 네. 요율에 대해서는 13%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받는 소득 대체율에 있어서 저희 당은 이제 43%, 민주당은 이제 45%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OECD 같은 경우를 보면 네. OECD는 평균 보험료를 즉 내는 것은 이제 소득의 18% 그리고 이제 소득 대체율이 42.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OECD 평균보다도 지금 훨씬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2% 차이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아직 그 21대가 지금 현재 한 20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협의를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1대 때 어쨌든 이 사안을 좀 마무리를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